안녕하세요. 아르테 안 소장입니다. 이번 영상은 건축을 할 때 또는 개발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건축 용어입니다.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입니다. 바로 갈게요. 용적률이란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. 건폐율은 건축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고요. 자, 그럼 지상층 연면적은 무엇이냐? 연면적 중에서 지상층에 해당되는 거겠죠. 그럼 연면적은 무엇이냐?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입니다. 그럼 우선 바닥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법을 살펴볼게요.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사망의 바닥면적 보이시죠? 바닥면적,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, 기둥,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싸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이해하기 편하게 간단하게 3D로 알아볼게요. 이 프로그램은 스케치업이란 프로그램이고요. 제가 설명을 위해서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.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에 길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각각의 대지를 이렇게 4개를 만들어. 그리고 이 두 대지에는 박스로 간단하게 3층짜리 건물을 2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 대지는 가로 세로 길이가 10m, 각각 10m이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죠. 그리고 이 건물의 각 층은 긴 변이 8m, 짧은 변이 6m입니다. 그러면 바닥 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은 48제곱미터입니다. 그러면 1층도 48제곱미터, 2층도 동일하니까 48, 3층도 48입니다. 그럼 이 건물에서 지상층, 지하층은 여기서 제외했습니다. 지상층 1층, 2층, 3층의 모두 바닥 면적의 합을 계산을 하면 144제곱미터입니다. 그러면 이게 바로 지상층 연면적이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지상층 연면적을 대지면적 100으로 나눈 비율이 바로 용적률입니다. 그러면 144%가 되겠죠. 자, 그럼 옆에 있는 건물도 한번 용적률을 계산해 볼게요. 옆에 있는 건물도 그 대지면적은 동일하고요. 긴 변이 8m, 짧은 변이 6m. 동일하게 3개의 박스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입니다. 근데 이제 중간에 층은 90도가 이제 회전돼서 계획을 했습니다, 제가. 그래도 이제 면적은 바뀌지 않으니까 이 건물도 1층은 바닥 면적이 48제곱미터, 2층도 동일하고요. 3층도 동일합니다. 그럼 두 개의 건물은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동일한 지상층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요. 용적률 또한 동일하게 144%를 가지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건축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.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. 그럼 여기서 수평 투영 면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건축물을 이렇게 위에서 보는 겁니다.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린 도형의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건축물을 납작하게 눌러서 이 면적이 바로 건축 면적이라는 겁니다. 그럼 1번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? 8m, 6m였죠? 그러면 건축 면적은 48제곱미터입니다. 2번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요. 요 면이 6m, 8m, 일단 48제곱미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, 요 2m가 튀어나온 겁니다. 2m, 6m니까 12제곱미터가 되겠죠. 그러면 2번 건축물의 건축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1번 건축물의 건폐율은 48%가 되는 거고 2번 건축물의 건축 면적, 건폐율은 60%가 되는 겁니다. 아까 용적률을 설명할 때 두 건축물은 동일한 용적률을 가졌습니다. 근데 건폐율은 다른 건폐율을 갖게 되겠죠.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용적률이지만 건폐율이 다를 수가 있고요. 건폐율이 같지만 다른 용적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자, 이제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? 그러면 제가 한 발 더 들어가서 왜 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. 대지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다 있습니다. 이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있어서 이 대지에 우리가 얼마만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. 흔히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땅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얼마야? 대략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? 몇 층짜리, 몇 평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어?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역산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옆에 이 샘플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요. 대지는 동일합니다. 100제곱미터고요. 요 한 층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. 6m, 8m. 그러면 이 샘플에서 용적률이 200%, 건폐율이 60%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땅에 과연
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건폐율 60%입니다. 그러면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거꾸로 보면 60제곱미터가 되겠죠. 그리고 지상층 연면적은 용적률이 200%이기 때문에 지상층 연면적은 200제곱미터까지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한 층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60제곱미터인 겁니다. 그러면 이거는 지금 48제곱미터니까 여기를 2m를 늘려서 60제곱미터를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1층은 60제곱미터입니다. 그러면 이게 동일하게 올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층도 60제곱, 3층도 60제곱, 4층도 60제곱 이런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 보세요. 60, 60, 60, 60 그러면 지상층 연면적이 240제곱미터가 됩니다. 그러면 용적률을 넘게 되겠죠? 그랬을 때 이 4층은 40제곱미터만큼 줄여야 되겠죠? 자, 이 건축물의 대략적인 형태입니다. 1층이 60, 2층이 60, 3층이 60, 4층이 20 이렇게 건축물을 지면 용적률을 다 찾는 게 되겠죠.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용적률과 건폐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 땅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? 그러면 이 땅에 용적률이 250%다. 그랬을 때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그래도 아직 250%를 다 못 찾았죠? 그러면 10제곱미터만큼 어딘가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10제곱미터 때문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건 효율이 없겠죠? 자,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? 요번에는 그림을 없이 이렇게 계산기로만 한번 산정을 해볼게요. 샘플 2입니다. 그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고요.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이 각각 250%와 60%입니다. 그랬을 때 건축 면적, 지상층 연면적,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기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. 땅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. 여기에 건폐율을 곱하면 0.6을 곱하면 120제곱미터예요. 이게 바로 건축 면적입니다. 즉 이 땅에는 최대한 한 층에 최대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120제곱미터인 거예요. 그러면 지상층 연면적을 알아볼게요.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에 용적률이 250%입니다. 그러면 곱하기 2.5를 하게 되겠죠. 그러면 500제곱미터입니다. 지상층 연면적은 500제곱미터. 자,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지상층 연면적은 500제곱미터라는 겁니다. 그럼 건축물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? 건축물의 규모는 용적률 250%를 건폐율로 나눕니다. 그럼 4.1이 되겠죠? 그럼 4가 넘는 거기 때문에 규모는 5층 규모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자,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이제 간단하게 용량을 검토하냐면 이 5층 규모이기 때문에 5층을 지상층 연면적을 5층으로 나눕니다. 그러면 한 층당 100제곱미터로 5층짜리 건물을 지면 용적률을 다 찾는 게 되겠죠. 이런 식으로 규모 검토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 제한만 있으면 내가 이 땅에 어떤 규모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지금 대지 면적 200제곱미터의 이 땅, 용적률, 건폐율 제한 250%, 60%의 이 땅은 한 층에 100제곱미터짜리 건축물 5층 규모로 지을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용량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오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? 용적률과 건폐율은 매우 중요하고요. 그 용적률과 건폐율 그리고 거꾸로 그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이제 영상을 한번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내가 이제 건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소규모 개발 사업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도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가는 게 좋고요.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는
그러면 용적률과 건폐율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